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쫀송이입니다. 송센세 데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4, N4는 크게 언어 지식의 문자의 문법, 독해, 청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언어 지식 문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 N4 시험의 경우에는 언어 지식 문법과 독해를 한 교시에 소화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도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문법 문제부터 차례대로 풀어볼게요. 문법의 첫 번째 유형, 밑줄에 들어갈 옳은 문법 고르기, 문법 형식 판단입니다. N4는 보다 다양한 의미를 담은 동사의 변형들. 하지만 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되는 가정형, 뭐뭐 하면, 의지형, 뭐뭐 하자, 뭐뭐 하겠다. 그리고 수동이나 사역 등 한국어 번역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문법들. 이런 문법들이 많아져서 머릿속에서 동사의 변형 방식들이 막 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소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느끼시기도 하시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유창하게, 게다가 경어 표현 역시도 등장하는데 우리 회화에서 일하는 곳이라든지 존경어, 겸양어를 써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아주 회화의 필수적인 문형들이랍니다. 처음에는 다소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잘 외워두시면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하지? 들리지 않았던 혹은 복잡하다고 느끼셨던 문장들도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답니다. 네, 1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A가 하나미니 키타인ですが 꽃놀이를 가고 싶습니다만 どこかいいところはありませんか? 어딘가 좋은 곳은 없나요? 라고 질문했네요. B가 하나미니 동사의 여러 형태들이 나와 있고요. 駅の前の公園がいいですよ. 역 앞에 공원이 좋아요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주제나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화제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언하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뭐뭐라면 역시의 뉘앙스인 1번 이끄나라가 좋겠죠. 특히 2번과 3번 역시도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되는 가정형이라고 불리는 형태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각각의 특징들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모양까지도 마스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2번입니다. 오사케 노마나인 데스か? 술 드시지 않으시나요? 안 마시시나요? 体のために最近できるだけしているんです. 질문했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의 뉘앙스로 약간 더 설명해주는 은데스체로 응답했네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죠. 특히 이 요니와 타메니 처음에 의미적으로 많이 혼동하시는 문형인데요. 요니는 노력하는 느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의 느낌으로 뭐뭐하, 도록의 의미로 쓰이고 이때는 되도록 마시지 않기 위해 노력을 일하는 느낌의 도록이기 때문에 노마나이 요니 2번이 들어갔죠. 타메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겹친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올 수 있는 동사의 형태 등이 달라진답니다. 구분해서 외워볼게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고요. 3번입니다. これ 鉛筆で 연필로. 그리고 여러 문형들이 해석으로 들어가 있죠. いいえ, 黒いボールペンでお願いします. 아니요, 까만 볼펜으로 부탁합니다. 1, 2, 3번 모두 대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딱딱한 문어체의 문장들도 등장하지만 회화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문형들을 활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의 상황을 꺽쇠로 인용하고 있네요. 어떤 답이 정답일까요? 그렇죠. 연필로 써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1번이 정답이겠죠. 2번은 가키마센까? 쓰지 않습니까? 3번은 가이테이마스까? 쓰고 있습니까? 4번은 가카나쿠테모 이 데스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죠. 응답이 이에 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써주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좋은 보기가 되겠죠. 4번입니다. 야마우치-상,
겐키가 아리마센네. 네, 우리 문자어휘에서도 등장했던 겐키다네요. 기본적으로 활발하다, 건강하다, 잘 지내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는 기운, 에너지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기운이 없네요. 도시탄 데스까? 무슨 일인가요? ちょっと 아타마가 이타쿠테 머리가 아파서 가제 네, 감기인 것 같아요. 혹은 감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 문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먼저 소데스입니다. 소데스. 네, 여러분들 N4, N4 레벨에서 너무 헷갈려 라고 말씀하시는 형태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는 어떤 추량, 추측, 보자마자 뭐뭐인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쓰는 표현인데요. 명사와는 쓰지 않는답니다. 보자마자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니까요. 이때는 전문 표현으로 조금 형태를 바꿔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적절하지 않죠. 2번입니다. 쓰기마스. 네, 쓰기로 우리 지나치다 라는 뜻으로 쓰는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에 변형을 가해서 너무 뭐뭐하다 라고 쓸 수 있는 문형이죠. 감기 너무하다 마찬가지로 어색하고 만들 수 없는 형태죠. 3번에 시카 아리마셈. 네, 시카. 레벨업이 느껴지는 조사예요. 밖에 라는 뜻으로 쓰는 형태죠. 밖에 없습니다. 어색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해서 아직 확실하게 진단받은 건 아닌데 감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가볍게 추측하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하셔야 하고 지금 문제의 경우에는 접속형까지도 주의하셔야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昨日図書館で借りた本も読みましたか? 어제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 이미 읽었나요? 또ても 오모시로카타노데. 네, 정말 재밌었어서 1日で 전부 하루에 전부読んで 테를 활용한 형태로 연결하는 다양한 문형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 테를 활용한 문형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회화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는데요. 제가 너무 중요해서 잠깐 나갔다 와버렸어요. 네, 이 형태들은 우선은 이렇게 테, 오크, 테, 이루 기본형으로 외워두시되 나중에는 회화체로 좀 더 축약되는 형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기본형으로 외우되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형태들로 정중형, 태형, 타형 활용될 수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방식으로 말하기, 읽기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한 문형들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다 읽어버렸어요 라고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요온데 시마이마시다 3번이죠. N3 레벨로 가면 더 줄어들어서 연자이마시다 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태로 연결한 형태로 기억해 봅시다. 네, 6번입니다. 센세, 소주교 시행와 이츠 데스か? 선생님, 졸업시험은 언제인가요? 毎年2月の終わりに試験を 매년 2월 끝쯤에 2월 말에 시험을 네, 시험을 하고서 이 시험은 고정으로 반복된 시험이니까 학교 내에서 정해진 룰이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설명이 좋겠네요. 1번부터 넣어볼게요. 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죠. 특히 코토니 나르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명사를 활용한 문형으로 공부하시는 형태이고 나중에는 이 뒷부분에 수루가 오기도 하고 혹은 다른 명사 혹은 비슷한 형태를 앞에 접속한 뭔가 유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코토, 것, 키, 기본적으로는 동작에 연결이 되는 형태죠. 직역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다. 반복해서 되어 있으니까 늘상 그렇게 되어 있는 규칙, 룰이라는 느낌으로 지금처럼 학교 내의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설명할 때 뭔가 규칙적인 느낌으로 많이 쓰인답니다. 2번은 시나이 코토니 나테이마스. 언제 치냐고 물어봤는데 안 치기로 되어 있다. 이상하죠? 3번은 스루 코토모 아리마스. 마찬가지로 직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 4
자자를 써서 동작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때는 정해진 규칙이니까 어색하죠? 4번은 시나이 것도 아리마스. 반대로 뒤집은 거죠. 이렇게 긍부정이 세트로 문장 안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뒤에 나오는 형태가 정확한지를 구분해보고 그 다음 의미와 함께 고쳐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7번입니다. 電車に乗っている電話に出ることができません. 마치 녹음되어서 자주 나오는 어떤 안내 문구를 듣는 느낌인데요. 지하철을 타고 있을 전화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타고 있는 동안은 이라고 해서 탔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환경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좀 배려해주기 위해서 내내 동안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아이다를 활용해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주로 테이르 아이다라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뭔가 위치, 명사를 활용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문형이랍니다. 나중에는 이 뒤에 조사를 연결해서 의미가 다소 달라지는 새로운 문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다까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8번입니다. 先生、作文の宿題は今日までですか? 선생님, 작문 숙제 오늘까지인가요? いいえ、今日、明日でもいいですよ. 아니요, 오늘, 내일도 괜찮아요. 내일이라도 괜찮아요. 데모 이가 나왔네요. 아니요, 오늘 안 내도 괜찮아요. 내일까지 내도 됩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문장이 돼야겠죠. 1번은 나사나케레바 이케마셈.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무 표현이니까 안 되겠죠. 2번은 나시테와 이키마셈. 내지 마세요. 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색하죠. 둘 다 이케마셈 안 됩니다를 활용한 표현이네요. 이중부정어로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야 됩니다. 이것은 테와 이케마셈의 형태로 내야만 합니다. 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3번은 다사나쿠테모 이데스.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테모이의 반대말로 나이의 형태와 연결해서 나크테모이가 되는 정답 3번이 되겠죠. 4번은 다사나이데 쿠다사이. 내지 말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어색하겠죠. 이렇게 기존에 공부했었던 마스형, 태형, 타형, 나이형을 기존에는 형태, 만드는 방법에 집중했다면 N4부터는 이런 문형들을 활용한 다양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본답니다. 처음에 헷갈렸던 형태들 이제 모양 확실히 바꾸실 수 있다면 의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문장 안에서의 쓰임 잘 보시면서 확실히 외워봅시다. 9번입니다. 駅の前に新しくできたレストラン. 역 앞에 새로 생긴, 내기르는 생기다 라는 뜻도 있었죠. 만들어진 레스토랑, 것도가 아리마스까? 저기 있습니까? 센슈, 지난주, 하지메테 이키마시다. 처음으로 갔습니다. 도테모 오이시카타 데스요. 맛있었습니다. 네, 대답의 내용을 보니 지난주에 과거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제 코토의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경험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형태는 그렇죠. 과거의 타형과 함께 쓰는 타 것도가 아리마스, 있다 것도가 아리마스 3번이 되겠죠. 10번입니다. あのレストランでとしましたが今日は休みでした. 저 레스토랑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휴일이었습니다. 네, 동사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나와 있는데요. 쇼쿠지 시나이, 식사하지 않는다. 쇼쿠지 시요, 식사하자. 쇼쿠지 사레르, 식사 당하다. 물론 사레르는 이제 수동형 말고도 경어체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다 정도의 의미도 가능하겠어요. 쇼쿠지 사세르, 식사하게 하다. 무엇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2번이죠.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문형의 의미도 이해하셔야 하지만 문형을 활용한 새로운 의미, 의지형 플러스 토수르는 뭐뭐 하려고 하다, 네, 계획, 의지의 느낌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새로운 문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의지형은 어떻게 만들지, 가능형은 어떻게 만들지, 수동형은 어떻게 만들지, 새롭게 등장한 동사의 변형들에 대해서 확실히 익히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 문형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뒤에 붙을 수 있는 조사와 다양한 표현들을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사실 엄청 많지 않아요. 문형당 한 3-4개 정도? 해석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회화해서 쓰는 표현이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통에서도 헷갈리는 표현들은 외워보도록 합시다. 11번입니다. 夏休みはどこかへ行かれるんですか? 방금 또 이렇게 예지력이 있어서 문제에 이 경어를 수동형을 활용해서 표현한 문장이 나왔네요. 여름 휴가, 여름 방학에는 어딘가 수동 아니죠. 가시나요? 라고 표현하는 문장인데요. 이런 경어들은 사실 동사 자체가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쭉 쓰여온 단어라면 이라시아르 혹은 경어에서도 겸양어로 나를 낮춰서 마이르 같은 별도의 단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형태가 뭔가 좀 많이 높이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동형을 활용한 존경형의 표현으로도 아주 많이 쓴답니다. 처음에는 저는 경어 단어까지 외울 여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께서 이 수동형 확실하게 기억해 두셨으니까 존경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어의 쓰임을 그냥 달리해서 말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실제 회화에서도 경어를 특수존경어, 특수겸양어, 단어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쓰시면 와, 이 녀석 일본어 경어도 정말 유창한걸? 이라는 평가를 들으실 수 있답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B가 이에 도코에모 우찌데 유끄리 야스무 츠모리 데스. 집에서 푹 쉴 생각입니다. 집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본인의 행동을 높여서 이야기하면 어색하겠죠. 정답은 4번에 내가게나이데 평어체로 나가지 않고 뭐뭐하지 않고 동시동작을 부정형으로 나타내는 나이데가 되겠습니다. 특히 나이대는 나크때와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하죠. 기본적으로 때는 의미에 따라서 이유 혹은 순서, 뭐뭐하고 나열의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요 나이는 나이대이냐 나크때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었죠. 나이대는 뭐뭐하지 않고 혹은 뭐뭐하지 말고 금지 표현, 나크때는 이유의 표현으로 뭐뭐하지 않아서가 됩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私は子供にうちの仕事を. 네, 아이에게 집안일, 우리 카지라고 해서 집안일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집에 있는 여러 일들을 하게 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죠? 정답은 네, 2번입니다. 데츠다우, 돕다 라는 동사를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형, 뭔가 사역, 단어도 어려워 보이고 만드는 방법도 더 길어지고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거는 시키다? 어떤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지?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형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어에서 새로 배운다는 느낌이었지만 한국어와도 동일한 해석으로 쓰인답니다. 상황에 맞게 풀이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녀오세요. 가겠습니다. 이카세마스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날 기쁘게 만들어줘, 날 슬프게 해. 그때 게 하다가 바로 사세르 사역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다의 느낌이 있는 강제의 사역이죠.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역형은 회화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동사 변형이고요. 나중에는 경어체와 같이 결합해서 정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는 일본어 안에서 꼭 갖춰야 되는 말투로서도 외우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만드는 방법 외우기, 그 다음에는 활용하는 방법, 앞에 쓰이는 조사는 누가 오는지 동사를 직접 바꿔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이때는 아마도 하기 싫은데 시키는 느낌이겠죠? 2번입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기에서 만나시게 되는 친구들은 의미로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수동형, 사역수동형처럼 연습해야 하는 형태들로 변형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문장이 가능한지를 떠나서 어떤 모양의 차이가 있지? 처음에는 이 변형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습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3번입니다. 모리 센세이니 은ですが いらっしゃいますか? 모리 선생님 계십니까? 오십니까? 가십니까? 뭐 의미에 따라 다양할 텐데 이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はい、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 계십니까?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모리 선생님에게 1번 고란니 나리타이. 고란니 나르는 보다를 경어로 존경어로 만든 보시다라는 뜻이죠. 이때는 제가 모리 선생님을 보다 뵙다가 돼야 되니까 일단 존경어들은 모두 탈락이 되겠어요. 2번 오아이시다이. 만나다라는 아우에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수르에다가 희망의 타이를 만든 겸양의 형태도 만나다라는 해석도 아주 좋아요. 정답은 2번이죠. 3번은 하이켄스르인데요. 사실 3번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보기예요. 하이켄스르는 보다인데 보고 싶습니다만이 아니죠. 만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미루니까 어색하다. 4번은 미라레다이. 라레르라고 하는 수동형의 형태가 똑같이 존경형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죠. 보시다가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존경형은 탈락이었죠. 뵙다라는 뜻의 2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막상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회화에서 쓰일 만한 단지 새로 배웠기 때문에 헷갈린 그런 문형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대화체도 많았기 때문에 막 딱딱하게 어렵게 외워야 하는 문형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보다 정교한 일본어 회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요. 이번에는 주어진 단어, 구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예요. 일본어 역시도 조사가 있어서 정석 어순이 아니더라도 해석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해석에만 의존해서 풀면 틀리기 쉬운 유형이랍니다. N5, N5가 단순 해석으로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다면 N4, N4부터는 접속형 자체가 다양해지고 문형, 단어들의 양도 확장되었기 때문에 해석으로만 풀었을 때 실제로는 어법상 틀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문형을 찾아보시고요. 특정한 문형이 없다면 한국어와 유사한 어순, 주어, 은는이가, 부사구,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대상, 목적어, 누구누구의 뭐뭐를, 동사, 뭐뭐 합니다,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해야 합니다 등, 그리고 품사의 위치관계, 명사 뒤에는 반드시 조사가 오는 등 일본어 문장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함께 풀어봅시다. 문어체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생략할 수 있는 회화에서는 빠지는 형태들도 잘 보셔야 합니다. 14번부터 볼게요. 明日から내일부터 교토旅行するんですが 교토를 여행하는데요. 세타와 이루でしょうか? 세터는 필요할까요? 세타, 스웨터죠. 아, 이마노 기세츠와 지금의 계절은 한 다음에 必要だと思います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에 나오는 의미가 힌트를 주네요. 지금은 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 되겠죠. 네, 주어진 표현들을 보시면 카모 시레나이라고 하는 문형이 보이는데요. 우선 문형이 있는 경우는 문형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카모 시레나이는 기본적으로는 보통체와 함께 연결했지만 명사, 나형용사를 현재 시제로 표현할 때는 어미 다, 물론 명사는 사실 다가 없지만 보통체에서 다를 지우고 연결해야 하는 표현이었죠. 봤더니 명사나 나형용사가 없어요. 대신 의미와도 잘 어울리는 사무이, 춥다가 있네요. 사무이 카모 시레마센.
추울지도 몰라요. 연결하니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의 계절은 한 다음에 요 노대 이유였죠. 마지막에서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유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 납득하기도 좋으니까 노대를 카모시레나이 뒤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부사 표현, 우리 부사어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게 좋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다 사무이 카모 시레나이 노데 아직 추울지도 모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옳은 형태를 넣는 거, 고르는 문제에서는 접속형이 완전 필수적이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나와 있는 형태가 공통이고 뒤에 의미들로 구분하거나 하는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문장 만들기는 다릅니다. 이런 접속형이 답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 틀, 문법의 형태, 앞에 접속하는 방법 잘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대신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덜 나오니까 부담은 버리시고요. 처음에는 난 그래도 문장의 의미로 접근하겠어 하셔도 됩니다. 풀이하면서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친상, 아시다 리상가 친씨, 내일 이상이 질문으로 끝낸 것 같네요. 이에 리상가라 아니요. 이씨로부터 마다 연락가 나인데스. 아직 연락이 없어요. 네, 내일 리상가 하고 문장 나와 있는데요. 1, 2, 3, 4 어딘가 합쳤을 때 하나의 문형으로 해석하기 좋은 것이 보이지 않나요? 네, 바로 카도가입니다. 앞에 나온 말을 약간 뒤집는다는 느낌으로 올지 안 올지 올지 어떨지 라는 느낌으로 기본형과 함께 쓰일 수 있는 형태죠. 기본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지 않고 다양한 의문의 내용으로 혹은 앞에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형이랍니다. 내일 리 씨가 하고 우선은 주어가 있었으니까 올지 안 올지 뒤에 동사 연결하는 거 괜찮겠네요. 4번과 1번을 먼저 연결해 놓고 그리고 앞에 어떤 장소 같은 거 별도로 없이 알고 있습니까? 하고 테 이마스 그렇죠. 동사 뒷부분에서 얘들 목적어로 받아서 뭐뭐인가요? 라고 문장 마무리할 수 있는 형태가 들어왔네요. 뭐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올지 어떨지 알고 있습니까?가 되겠죠. 일단 문장의 완성하는 방법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답이 몇 번인지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1번이 되겠죠. 나중에는 다른 의문의 표현이랑 함께 카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기본형과 함께 카노카의 형태로 인지 아닌지 어떨지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16번입니다. 가이조의 준비가 아리마스から 회장의 준비가 있기 때문에 8시 쿠다사이. 네, 시간 표현이 등장했네요. 게다가 와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 장소에 부탁하는 느낌 올 것 같죠? 마침 기대가 보이네요. 이때는 기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마데니가 쓰였는데요. 실제로 조사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보기들이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어와 동일하게 일본어 역시도 조사를 합쳐서 필요한 의미를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마데는 기본적으로 까지라는 의미로 범위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니를 붙이면 까지는 우리나라에 는을 붙여서 그 기한을 강조하는 의미로 바뀐다라는 것도 아셔야 하겠어요. 한번 나열해 볼게요. 8시 하고 명사 뒤에는 조사가 오니까 기한을 나타내는 의미의 마데니 그리고 와 주세요 해서 중간에 와까지 넣어서 해석 똑같습니다. 까지는 물론 니가 일단 기한으로 먼저 들어갔고 다 한정하는 느낌으로 강조해 와가 들어갔죠. 네, 이런 조사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앞에 명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얘는 해석으로 저 풀었는데요. 괜찮아요. 그 순서에 맞게 해석해내는 것도 정말 능력입니다. 사실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품사를 잘 이해하고 자주 등장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분은 저에게
유형 왠지 수학 문제 같아요. 절 도전하게 만들어요. 라고 소감을 주시기도 하셨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마지막 17번입니다. 가제오 히크까라 감기에 걸리니까 우리 문자어에서 나왔던 유형이었죠? 감기를 끌어오다 조사, 동사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니까 다메다요. 안 돼, 안 돼. 실제로는 다메다에 강조에 요를 붙여서 좀 더 뉘앙스를 드러냈네요. 앞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울까요? 차! 그리고 마마. 선생님, 문형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문형이라고 느껴지는 걸 두 개를 봤거든요. 아주 좋아요. 우선은 의미들을 자연스럽게 완성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문형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문형 앞에 오는 접속형을 주의하시되 사실 좀 더 고급 레벨로 가게 되면 똑같은 마마, 똑같은 어떤 문형 앞에도 기본형도 붙이고 과거형도 붙이고 진행형도 붙이고 변형들이 다양해진답니다. 우선은 알고 있는 의미, 우리 타와 마마를 쓴다. 기존 내용 안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 마마 해서 연체로, 그리고 열다, 동사. 동사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회화에서 생략하기도 하지만 동사는 앞에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써주는 게 좋죠. 창문을 연체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또 다른 문형 차. 원래는 태화 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 구어체처럼 회화체처럼 축약하여서 조금 더 편하게 쓰는 차 라메죠. 그래서 지금 약간 대화의 형태의 뉘앙스가 강한 요도 같이 붙여놨죠. 차 라메다 하시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 얼추 완성된 것 같네요. 한번 넣어볼까요? 감기 걸리니까 창문을 연 채로 자면 안 돼. 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N4에서는 직접 문장을 말해본다. 적절한 어순을 최대한 지켜서 말해보겠다. 에다가 문형, 문법 변형, 경어나 수동사역 등 의미만큼 활용에도 유의해야 하는 새로운 표현들이 많아졌죠. 기본적으로는 문형을 암기하고 그 틀을 찾되 어떤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장이 어떤 구성인지 문제에 어떤 조사들이 어떤 동사와 함께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지 이 문제 하나하나가 예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잘 들여다보자고요. 실력도 점수도 업 된답니다. 이번에는 문법 유형의 마지막 긴 지문을 읽고 문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접속사, 지시어 등 다양한 문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천천히 일본어 지문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읽어봅시다. 이 N사에서도 차근차근 읽으면서 바로 한글로 번역해서 다음에는 순접이 오겠다, 역접이 오겠다, 혹은 앞에 나온 걸 인용할 것 같은데 그것 아니면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소개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해석만큼이나 경어 등 새롭게 나온 개념들이 문장으로 적절히 쓰였는지 문법의 적절성 잘 구분해야 하고요. 내가 직접 글을 써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글 위에 소개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보통은 소재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벼운 정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읽으면서 느끼는 글의 종류가요. 문제가 포함된 부분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해석해 볼 건데 우선은 안내 문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카상. 뭔가 편집글 같죠? 今日は 이로이로나 도코로 안나이. 오늘은 여러 장소를 안내.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네, 안내를 내가 한 게 되게 서툴렀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문장 보시면 와타시모 이모토모 저도 여동생도 교토와 하지메테 데시다가 교토는 처음이었는데 네, 저희는 잘 몰랐는데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라는 의미가 돼야겠죠. 안내해
주셔서라는 뜻의 시테쿠다사떼 1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N4 레벨 정도면 우리 좀 헷갈릴 수 있는 사역형과 함께 수수동사를 활용한 문형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2번과 4번 같은 문장이죠. 시대 대신에 사세대를 넣으면 우리 사역형은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에 동의, 허락해주는 의미가 있었어요. 안내하도록 해주셔서 처럼 의역이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안내를 했다라고 해석하게 된답니다. 특히 청해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우선 왜 이렇게 해석하게 됐는지 사역형이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수수동사가 갖고 있는 방향과 연결해서 나중에는 아예 틀처럼 테 쿠다사르 상대방이 해주다, 사세테 쿠다사르 제가 하다 이런 느낌으로 단어처럼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사시아게르는 아게르, 주다의 겸양어, 드리다인데요. 행동에 붙이게 되는 경우는 제가 시간을 내서 노력해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마무리했네요. 다음은 아사와 구모떼 있다노데 아침은 좀 흐려 있었어서 심파이시마시타가 걱정했지만 午後からいい天気になってよかったですね. 오후부터 좋은 날씨가 되어서 다행이었네요. 쭉 해석해 나가시면 됩니다. 야마노 우에니 노보타 토키 산 위에 올랐을 때 야마니 노보르 우리는 산을 오르다, 등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사로 니를 쓰는 것에 유의하세요. 요크 하레테 있다노데 아주 잘 맑아 있어서 교토의 마치가 하키리 미에마시타. 교토의 마을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잘 보였습니다. 특히 시간 표현, 시간이 아니고 날씨라고 말하려다가 날씨 표현. 날씨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맑다, 흐리다라고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 동사 시제에 유의하여서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과거 진행형, 당장은 익숙하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해석 연습해 봅시다. 샤신모 사진도 도레마시타카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찍었기 때문에 このメールと一緒に送ります. 제가 약간 초금처럼 발음했네요. 送ります. 이 메일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뭐 어색한 거 못 느꼈는데요? 네, 맞아요. 아래에 나와 있는 19번의 보기들이 부사이기 때문이죠.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있으면 보다 풍부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부사. 사진이 기레, 예쁘다 라고 하는 형태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예쁘다, 깨끗하다, 맑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이때는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부사로 활용하는 옳은 형태 골라줘야겠죠. 정답은 맞습니다. 니가 돼야 되겠죠. 특히 이런 단어들은 기레 라고 해화체에서 드라마나 매체 등에서 어미가 없는 형태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 형용사인가? 라고도 착각하실 수 있고 또 부사처럼 변형해야 할 때 어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답니다. 주의합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来月の10日は 다음 달 10일은 10日 아니죠? 妹の誕生日なので 여동생의 생일이라서 네, 방금 전까지 사진도 같이 보낼게요 한 다음에 근데 다음 달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뭔가 꺼내는 느낌이 들죠? 화제, 전환을 나타낼 수 있는 도코로데 그런데 그러고 보니 어쨌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 안에서도 글 안에서도 흐름이 바뀌는 경우에 아주 흔히 쓰는 보기인데요. 이 외에도 그렇지만, 하지만의 역접 시리즈 혹은 1번처럼 예를 들면 저런 사진은요 하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예시의 다또해바
등 우리가 전 단계에 공부했던 단순한 의미들의 접속사들이 훨씬 더 많은 종류로 등장하기 때문에 대화에서는 아무래도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말하면 사라지니까 접속사를 좀 덜 쓰더라도 글 쓸 때 혹은 조리 있게 말할 때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죠. 특히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볼 독해에서는 글 안에서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래서 답 찾을 때 아주 유용한 도움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꼭꼭 외워보세요. 교재를 참고해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쭉 읽어볼게요. 오키 파티 대와 아리마센가? 큰 파티는 아닌데요. 타나카さんにも ぜひ来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타나카さん께도 부디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히. 아우, 또 이렇게 우리 문제 안에서도 공부했던 것도 나오고 이 보기를 통해서도 새로운 단어들 정말 많이 익힐 수 있네요. 제히는 부디라는 느낌으로 나의 의지 혹은 상대방에 대한 희망, 바람 등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꼭의 의미였죠. ご都合はいかがですか? 혹시 사정은, 상황은 어떠신가요? 일정은 어떠신가요? 파티와 来月で 파티는 다음 달로 まだ時間があります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予定を ので 일정을 기 때문에 すみませんがご連絡ください. 죄송합니다만 연락 주세요. 네, 일단 다음 달이긴 하지만 부디 꼭 오셨으면 좋겠고 일정은 어떤지도 여쭤보았고 그리고 연락주세요 라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이라는 느낌으로 우까가이타이 데스가로 마무리하면 좋겠죠. 우까가오는 여쭤보다 라는 뜻의 겸양어, 내가 하는 행동을 낮춰 말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우까가오가 어려우시면 우리 경어를 만드는 방법, 그 중에서도 겸양어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별도의 단어가 있는 경우는 단어를, 없는 경우는 오 플러스 마스양 플러스 스르. 이때는 오키키시타이 데스가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간접적인 느낌으로 우까가오 많이 활용한답니다. 어떠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네, 여기까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문법 문제, 문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을 주죠. 뭔가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죠. 우리 시사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수였어요. 여러분, N4 합격입니다. 땅땅! 네, 아직 독해 문제가 남아있죠. 보나마나 잘 푸시겠지만 다음에 함께 풀이해봅시다. 이렇게 언어지식 문법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N4는 본격적으로 한자가 등장하고 많은 단어들을 품사별로 구분해서 외워야 하고 문형도 동사 변형 종류별로 익혀야 해서 막상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신 학생분들이 당황하시는 레벨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나는 잘한다, 경험이 있다, 어려운 급수부터 도전하겠다 하시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지만 꼼꼼하게 공부하면 다음에 N3, N3, N2, N2 한층 한층 필요한 한자, 문법, 독해, 청해 등 우선순위와 빈출 내용, 점점 넓어지는 범위, 풀어나가는 방법 등이 서서히 눈에 익어서 어려운 급수에서도 훨씬 빨리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시사 1번어와 함께 N1까지, N1까지 가보자고! 다음에는 독해편으로 돌아올게요. 독해는 정말 재미있는 일상 소재, 그리고 조금은 딱딱해졌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자, 맞다네.